첫 번째로 선생님이 보라고 했던 거, 학교에서 보라고 했던 거라서 좀 보자면 정석으로는 13페이지고요. 없는 사람은 그냥 칠판 보셔도 됩니다. 내분이 뭐고 외분이 뭐고부터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할 텐데 수직선 가지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니까 수직선 위에서 AP와 BP 선분의 길이의 B가 M 대 N이 되도록 하는 점을 잡으란 이야기거든요. 그 점 중에 선분 AB 선상에 선분 AB 사이에 즉 A라는 점과 B라는 점 사이에 길이의 B가 M 대 N이 되도록 하는 점을 우리 내분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선분 AB의 연장선 즉 바깥쪽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을 때 이것의 바깥쪽에 외분을 오르겠습니다.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선분의 길이의 B가 M 대 N이 되도록 하는 점을 찾아내시면 걔가 외분점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분점이 무엇이고 외분점이 무엇인지만 아시면 이제 이거 자취의 방정식 풀듯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부터 다시 보시면 유도하는 과정이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 나와 있고 B라는 점의 좌표 나와 있고 A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랑 B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인데 수직선상에 존재하니까 이건 뭐 루트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뭐 P점의 X좌표를 어디 갔어? X라고 하면 AP는 X에서 A 뺀 거고 BP는 B에서 X 뺀 거다 하거든요. 이건 이제 편의상 A가 더 왼쪽 편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고요. 그냥 이렇게 보자고. 수직선 위에 요 점을 A라고 보고 요 점을 B라고 보고 여기가 그래서 좌표 A고 좌표 B일 때 AB 선분 AB 선상에 P라는 점이 존재하는데 그 P점의 X좌표를 X라고 했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M 대 N이다 그 얘기인 거지. 그죠? 근데 보통은 이제 선분의 길이 이야기할 때는 두 점의 좌표를 빼서 절대값을 씌우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A, B가 이렇게 있는 경우랑 이렇게 있는 경우 두 개를 다 나누어서 그냥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어차피 P는 A, B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식을 만들어 보자면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BP의 길이가 M 대 N이다 인데 얘는 이 그림에 따르자면 X가 더 큰 거니까 X-A고 얘는 이 그림에 따르자면 B가 더 큰 거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길이의 B가 M 대 N이다 그 얘기 하는 거고 뭐 가끔 이렇게 박스 문제 같은 거에 증명할 때 여러분 약 올리려고 나오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요 뒤에 M하고 N은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돼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죠? M 대 N으로 내분하는데 뭐 3대 마이너스 1로 내분 이런 건 없다고요. M, N은 둘 다 양수여야 돼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죠?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 그래서 요 비례식 풀어보시면 가운데 거부터 보면 M 곱하기 B 마이너스 X N 곱하기 X 마이너스 A고요. 우리는 지금 X 찾는 중이잖아. 그죠? X 붙은 애들 다 모으고 안 붙은 애들 반대로 다 모으고 X 붙은 애들을 오른쪽으로 모읍시다. 그럼 요거 마이너스 MX니까 우변 넘어가면 MX 더하기 NX 나머지를 좌변으로 다 넘기면 요거 NA 있고 여기 MB 있죠. 그래서 요거는 X로 묶으면 당연히 M 더하기 N 될 거니까 X는 M, N 둘 다 양수라 그랬어요. M 더하기 N도 당연히 양수니까 나눌 수 있고 그래서 M 더하기 N분의 MB 더하기 N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거리의 B를 거리 나타내고 나서 비례식 푸시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고요. 요 공식은 외우는 방법이 뭐였냐 하면 이거였다고. 그래서 선분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녀석은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M 더하기 N이고 분자 역시나 M 더하기 N인데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자 그랬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모양을 기억하세요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내분이었고요. 요 내분 중에서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누가 있었냐면 M이랑 N이 같을 때. 그죠? 이거 둘이 서로 숫자 같을 때. AP와 BP가 1대1이다 라는 말은 P가 딱 어디 있다고? A와 B 한 가운데 쏙 들어있다고. 그죠? 딱 가운데. 그거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중점 이렇게 불렀고요. 그래서 중점을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m과 n이 모두 다 1인 거니까 a랑 b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죠. 그게 중점을 찾는 방법이었다고요. 그죠? 1대1 내분점, 중점. 요게 내분 이야기고요. 아, 이건 치우지 말걸. 외분으로 가보면 외분이라는 건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다 그랬거든요.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보면 연장선이라는 건 이쪽 방향도 되고 이쪽 방향도 돼요. 양쪽 다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생각을 해볼 텐데 왼쪽 편에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여기를 P라고 보자고요. 그래서 요거 X 이걸 A, 요걸 B라고 보면 역시나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BP의 길이가 M 대 N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 그림에 따르자면 AP는 얘고요. BP는 얘니까 M과 N 중에 누가 더 큰 상태냐면 N이 더 큰 상태예요. 그죠? 지금 이 그림은 M과 N을 비교해보면 N이 더 큰 상태더라라는 말입니다. 그죠? 따지고 보면 이거지. A에서 P까지의 거리랑 B에서 P까지의 거리 중에 A에 더 가깝잖아요. A 쪽으로 연장된 선에 있으니까. 그래서 M이 더 작은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당연히 요거는 기본적으로 가져갈 거고요. 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선분 AP는 A가 더 오른쪽에 있고 X가 왼쪽에 있으니까 A-X가 될 거고 BP는 B-X가 되겠죠? 얘가 지금 M 대 N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이렇게 생겼고 우리는 x를 찾는 중이니까 얘 우변 넘기고 요거 좌변 넘기면 m-n x가 mb-na니까 x는 m-n이 0이 아니라면 m-n이 0이 아니라면 즉 m과 n이 다르다면 나눌 수 있고요. 나누기 해보시면 m-n분의 mb-n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그죠? 이렇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고? m이랑 n이 서로 다르다.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아까 우리 내분할 때는 m이랑 n이 같은 경우 있었거든요. 그건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중점 그랬는데 외분점에선 1대1로 외분하는 점이라는 건 없어요. A 쪽으로 치우친 점이거나 B 쪽으로 치우친 점이어야 되기 때문에 A에서부터 P까지, B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1대1일 수는 없다고. 무슨 말인지 되죠? M과 N 중에 누군가 하나는 더 클 수밖에 없다고요. 1대1로 외분하는 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그림으로 봐도 존재하지 않고 공식을 찾아볼 때도 보면 M, N이 같은 숫자일 수 없다. 되죠? 반대의 경우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뭐 결론을 이미 우리 알고 있지만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보고 이번엔 P가 여기 있을 때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AP라는 선분의 길이가 X-A고요. BP라는 선분의 길이는 X-B예요. 이제는 얘가 제일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것이 M 대 N이다인데 가운데 거 MX-MB고요. 바깥 거 NX-NA야. 그래서 X끼리 모으면 X 아닌 것끼리 모으면 이렇게 생겼고요. 좌변 왼쪽 편에 있는 거랑 완전히 똑같이 생긴 녀석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식 자체도 쳐다보시면 지금 얘하고 얘인데 그냥 통째로 마이너스만 달린 거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녀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A쪽 연장선이든 B쪽 연장선이든 어쨌든 선분 바깥쪽에 있다면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은 얘더라. 이것도 우리 아까 내분했을 때처럼 외우는 건 공식을 외우는 건 이거였다고요.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녀석은 아까 거랑 가운데 있는 부호만 달라진 거죠. 그런데 얘도 곱하는 건 똑같았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가 더하기로 연결되면 내분, 빼기로 연결되면
외분이었고 더하기로 연결된 건 순서 상관없거든요. 근데 빼기로 연결된 건 순서가 상관있죠. 그래서 m-n, m-n 생각하고 크로스를 곱하는 거예요. 곱해서 빼는데 이거 빼기 이건지 이거 빼기 이건지 헷갈린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둘 다 m-n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외분 이야기였고요.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외분점 구하는 것도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대충 A, B를 한 몇 대 몇쯤 되냐? 5대 2쯤 된다고 봅시다. A와 B를 5대 2로 외분하는 점 그랬다고요. 그럼 A에서부터는 5칸 가는 거고 B에서부터는 2칸 가는 거니까 B에 더 가까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쪽 연장선 위에 있는 거고 A에서 5칸, B에서 2칸이면 B쪽 연장선 위에 있으니까 A는 B를 거쳐서 P한테 갈 텐데 A에서 B 가는 동안에 몇 칸을 움직여야 되냐면 3칸을 움직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죠? 차이가 3칸 나잖아. 그냥 여기서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동안 3걸음을 간다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손을 붙잡고 2걸음을 더 가요. 그게 점 P더라 라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림에서 찾을 때. 공식은 이건데 그림에서 찾을 땐 5대2 외분점 그러면 B에 더 가까운 녀석이고 A에서 B 가는 동안 3칸 가야 되니까 A에서 B까지 3걸음이라고 치면 손 붙잡고 2걸음을 더 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A에서 5걸음, B에서는 2걸음, 5대2 외분점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이거를 어떤 책에 보면 막 공식처럼 나오기도 하거든요. 얘가 5대2 외분점이야. 그럼 점 B는요. AP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야. 점 A는 BP를 3대5로 외분하는 점이야. 뭐 이런 거 나온다고요. 그림만 그려놓고 나서 보면 외우고 자시고 할 것도 먹는 건 아니지. 그림만 그려놓고 나서 보면 뭘 외우고 막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림만 잘 그릴 수 있으시면 되고요.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이건 요 그림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쓴 것처럼 선분 AB를 5대2로 외분하는 점이거든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BA를 2대5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뒤집어서. 그죠? 이거 이렇게 했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뭐가요? 진짜 어디가요? 어려워요. 딴 걸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들어야지. AB를 5대2로 외분하는 점 얘라고. 네. 얘는 뭐야? BA를 2대5로 외분하는 점이라고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야. AB를 5대2로 외분하는 거랑 BA를 2대5로 외분하는 건 같은 거라고요. A에서 5걸음, B에서 2걸음. B에서 2걸음, A에서 5걸음 이란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아니라 이 선분의 이름이 어찌 생겼느냐도 잘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여기서 5칸, 여기서 2칸, 여기서 2칸, 여기서 5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같은 점이라고요. 이게 BA를 5대2로 그러면 얘는 완전 다른 녀석 이야기하는 거죠. 얘는 어디 있는 거예요? B에서 5칸이고 A에서 2칸이니까 A에 가깝죠. 몇 칸 차이 나냐면 3칸 차이 나는 거니까 B에서 A 가는 동안에 3칸 써먹고 손 붙잡고 2칸을 더 하면 여기가 바로 얘가 원하는 점이 되더라 라는 소리인 거지. 어디가 더 가까운지 어떻게 알아요? 숫자가 더 작으면 되죠. 걸음의 길이는 똑같잖아. 보폭은 똑같아요. B에서 5걸음, A에서 2걸음이잖아요. 길이의 B가 A가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A 쪽에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내분점, 외분점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거 가지고 가장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무게중심 찾는 거. 삼각형 무게중심. 여기 안 나오나? 그냥 하지 뭐. 무게중심 공식은 기억이 나죠? 어떻게 찾았냐면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 이거
수직선 이야기만 했는데 좌표 평면도 당연히 똑같아요.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따로 하는 거야. 그죠? 삼각형 무게중심을 생각해 보면 그냥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다고 치고 이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은 무게중심의 정의는 저거의 중점, 저거 대변의 중간에 내리는 거에서 세 개가 만나는 점. 그걸 짧게 말하면 중선의 교점. 네.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 대변의 중점에 이은 선, 중선. 그래서 왜 우리 중선 정리 하잖아요. 파푸스 중선 정리. 이 중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꼭지점에서 중선. 이 꼭지점에서 중선. 한 점에서 만나요. 이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더라. 근데 저거 해놓고 나서 보면 이런 성질이 있죠. 꼭지점에서 중점까지 2대1 되는 점인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이 점의 좌표를 찾는 거고요. 얘를 x1, y1, 이거 x2, y2, 이거 x3, y3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일단 요 점부터 찾아야겠다. 그죠? 이 점은 중점이라며. 중점 1대1 내분점. 이 점의 좌표 어떻게 생겼다?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그리고 나서 얘랑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찾는 거예요. 그죠? 써보면 이런 거라고. 이게 귀찮지만 헷갈리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걸 좀 추천합니다. 얘와 얘를 순서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얘와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x좌표는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여기 뒤에 2분의 x2 더하기 x3 여기는 x1 이렇게 생겼다고요. 정리를 해보면 분모는 3이고 분자는 x1 이 약분되니까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y좌표도 마찬가지겠죠. 여차저차 하면 3분의 y1, y2, y3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내분점 공식을 이용하시면 무게중심 찾을 수 있고요. 혹시 뭐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것도 가끔 나오죠. 이 꼭지점 하나 나오고 무게중심의 좌표 나와 있을 때 나머지 찾아보세요.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럼 걔는 뭐 이거 두 개 가지고 여기서부터는 3칸 가는 거고 여기서는 1칸 가는 거니까 3대1 외분점이구나. 이렇게도 찾아보시면 되죠. 그죠? 좌표 그렇게 찾으셔도 되고 조금 뭐 숫자 같은 걸 집어넣어서 요령을 좀 부려보자면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하죠. 내분, 외분이라는 건 결국 뭐 선분이든가 그 선분의 연장선 위에 있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을 숫자 두 개만 얘기해 줘. 7, 8. 7,8. B는 서인아 숫자 36. 자지 마. 36. 숫자 하나만 얘기해 봐. 너무 크지 않은 걸로. 아이 양수. 뭐라고? 11? 11은 말고 왜 그래? 11? 2. 같은 숫자. 아이, 됐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A점 여기 있고요. B점 여기 있고요. 1. 2일? 뭐 2대1 내분점. 2대1 내분점. 선분 AB 예 2대1 내분점 찾으세요. 이 점의 좌표는 얘를 P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요? 숫자 되게 이상하다. 왜 이렇게 거꾸로 썼어? 아이 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거야. 선분 2대1이면 이렇게 생겼죠. 그냥 공식에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림 가지고 찾아보자면 이 얘기지. 여기 x좌표 7이고 여기 x좌표 3이에요. 얼마큼 변했어? 4만큼 변했어. 한 덩어리는 3등분한 거잖아요. 한 칸에 해당하는 x좌표는 3분의 4예요. 3분의 4 줄어들었다고. 3분의 8 줄었다고요.
아니면 여기서 3분의 4 늘었다고 봐도 되겠죠. 아, 이게 지금 좌표가 얘가 더 작아서 늘었다 줄었다의 표현이. 상식적으로 해야지 안 헷갈리죠.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P라고요. 여기가 P. 그죠? 그러면 X좌표가 4 늘었으니까 한 칸은 3분의 4씩. 여기서 3분의 4, 여기서 3분의 4 올 거야. 그럼 이 점 X좌표는 뭐다? 3에다가 3분의 8을 더할 거니까 3분의 17. Y좌표는요. 2 늘었어요. Y좌표 2 늘었는데 역시나 3등분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 칸이 3분의 2죠. 네. 두 칸 올랐죠. 네. 3분의 4 커지면 되죠. 네. 6에다가 3분의 4를 더할 거니까 3분의 22 이렇게 생겼다고요. 얘가 점 P의 좌표다 그 얘기예요. 네. 되죠? 선분 AB의 2대1 외분점 얘를 Q라고 합시다. 어느 쪽에 있다? B쪽에. B쪽에. B쪽이 가까우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A랑 B랑 한 칸 차이 나요? 그럼 A가 B까지 가는 동안에 한 칸을 써먹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똑같이 한 걸음 딱 더 가면 돼요. 이게 둘이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점 좌표는 뭐겠어요? 11, 10. 10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 X좌표 4 늘어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때도 X좌표 4 늘어나야지. 마찬가지로 Y좌표 2 늘어났으니까 Y좌표 2 늘어나면 된다고요. 그죠? 공식을 막 집어넣어서 찾으셔도 되지만 그림 어차피 그려져 있거나 그림 그리는 게 어렵지 않으면 이렇게도 찾는 것이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네. 괜찮죠? 그래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내분 외분 이야기고요. 또 나오는 거 뭐 있었지? 아, 예제에 보시면 그것도 나오긴 하죠. 가계 이등분선 정리 가지고. 누구예요? 몰라요. 뭐 받으려고? 아니요. 그러니까요. 뭘 얘기하려고 그랬니? 기울기. 기울기 말고. 가계 등분선의 정리. 얘 보시면 네. 나온 김에 보자고요. 그것도 나온대요? 아니 책에 있어요. 책 있겠죠. 그럼요. 책에 있으니까 하는 얘기야. 나온대요? 모르지. 하는 김에 그냥 하는 거지. 아니 공식을 증명하는 건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럴 때 써먹는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뭐 여기 있네요. 그죠? 이런 거. 세 점 다 나와 있고요. A, B, C가 각 A의 이등분선이 B, C랑 만나는 점. 네.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납니까? 네. AB랑 AC의 비율. 리. 비율이 BC의 비율이랑 똑같은데. B, C요? A, BC의 B, C. 네. A 각을 이등분하면 요렇게 얘를 뭐라고 할까요? M N D인데? D. 문제에서 D래잖아.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뭐였다? A, B와 AC의 비율이 BD 대 CD. 그래서 BC라는 선분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인지를 찾으세요. 그런 뜻이었다고요. 그죠? 네. 요 선분의 길이랑 요 선분의 길이만 찾으시면 몇 대 몇 내분점이다. 이렇게 해서 찾는 거였어요. 그죠? 네.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내분을 써먹는 녀석 중에 하나고요. 밑에 있는 건 방금 얘기한 건데 정삼각형 ABC 꼭지점 하나가 2,2래요. 네. X축, Y축에 꼭지점 하나가 여기 있고 무게중심이 0,0이래. 무게중심이 0,0이래. 그러면 얘를 A라고 봤을 때 변 BC의 중점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게 중점이에요. BC의 중점. 변 BC의 중점. 무게중심이라는 건 꼭지점에서 중선 내리는 거니까. 2대1 내분점이 원래 무게중심이거든. 그죠? 그 말은 2,2, 0,0 더 내려갈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가 누구냐면 선분 BC의 중점이더라 라는 소리라고요. 쌤 근데요 저게 그거면 어떡해요? 이렇게 1대 2면
아니, 꼭지점에서 변의 중점까지 2대 1인 거지. 삼각형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아니 무게중심이라는 건 무조건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든 뭐 이렇게? 아니요. 뭔 소리야? 저기가 무게중심. 여기가 무게중심이래잖아요. 꼭지점 하나가 2,2 무게중심이 원점 0,0. 꼭 무게중심이라는 건 항상 꼭지점에서 변의 중점까지가 2대 1인 거잖아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고. 꼭지점에서 두 칸. A가 꼭지점. A가 꼭지점. 그러니까 여기가 변 BC의 중점. 뭐 그런 뜻이 되겠죠? 물어보고 있는 건 뭐야? 한 변의 길이는 그럼 요거 가지고 루트 3분의 2 하시면 한 변의 길이 나오겠죠. 정삼각형이니까. 그죠? 뭐 그런 거 하는 거다입니다. 요거 그린 김에 이거랑 비슷한 세트로 누가 와야 되죠? 이거. 방금 얘기한 거. 파푸스 중선 정리. 그림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계속 뭔가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중선 정리하고 거의 세트로 나오는 녀석이고요. 그림이 비슷해서 중선 정리는 누구였냐면 아까 중선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무게중심 얘기하면서 네. 꼭지점에서 가운데다가 떨어뜨리는 거야 이번엔. 그죠? 얘랑 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게 중선 정리예요. 그림이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다고요. 그죠? 이거랑은 다른 그림이야. 얘는 이 두 개의 각도가 다를 거고요. 얘는 이 밑변의 길이 둘이 다를 거예요. 참고로 요 녀석은 이거 A, B, 요건 중점이니까 M이라고 보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을 싸그리 2배 한 거와 같더라. 그게 파푸스 중선 정리였어요. 이거는 평면좌표에 나오는 녀석이죠. 그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가지고 증명하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이게 내분 이야기고요. 다음 해야 될 건 기울기 이야기인데 중요하다고 하니까 기울기가 뭐냐고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요. 뭐가 중요한 건데요?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대요. 네. 어디 있냐? 몇 쪽이었더라 아까? 책 있는 사람은 27페이지 보시면 돼요. 네. 2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요 어드바이스에 나오거든요. 네.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다고. 기울기가 수직이면 곱해서 마이너스 1이야 라는 거 알고는 있거든요. 왜 그런지를 증명하고 있는데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게 있나 찾아봤는데 거의 다 이거 가지고 증명을 해요. 근데 가장 간편하게 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 애초에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에요. 좀 잘 안 쓰는 기호이긴 하지만 델타라고 읽어요. 세모. 한국말로 변화량이에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게 기울기였다고. 직선 이렇게 있으면 이거 분의 이거. 얘가 델타 x고 얘가 델타 y다. 그런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이게 기울기인데 수직인 직선 두 개를 만약에 그어보면 이런 상황인 거죠. 한 녀석은 이렇게 생겼고 한 녀석은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야. 아이고. 하나는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수직인 직선 두 개를 생각을 해볼 텐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 거예요. 뭐 허공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럼 요 연두색 길이를 델타 x라고 볼 거고 파란색 길이를 델타 y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럼 이제 델타 x랑 델타 y가 기울기예요. 요 직선의 기울기 m은 이거 참고로 정석에 있는 건 좀 이따 할 거예요. 이건 그냥 보기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요 직선의 기울기 m은 델타 x는 델타 y인데 90도래매 요 녀석을 야금야금 옮겨가지고 싹 돌리면 여기에 완전히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죠. 요 길이가 델타 x, 요 길이가 델타 y 이렇게 생겼어요. 이 그림 그대로 90도를 돌리면 요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요 직선의 기울기 m'은 누가 되냐면
x 요 점에서 요 점까지 x의 변화량은 델타 y고요. y y의 변화량은 오히려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델타 x가 돼요. 요 점에서 요 점까지 변하는 걸 생각해 보면 x 좌표는 델타 y만큼 늘었고 y 좌표는 델타 x만큼 줄어들었다고요. x 변화량은 델타 y, y 변화량은 마이너스 델타 x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근데 써놓고 나서 보면 델타 x분의 델타 y를 m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m분의 1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애초에 기울기라는 정의 자체가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냥 뭐 90도 돌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간편하게 해결될 일이고요. 대신에 책에 있는 정석에 있는 거 가지고 다시 증명을 좀 해보자면 정석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수직인 직선이 있는데 기울기를 물어보고 있는 중이니까 얘네들을 막 평행 이동을 해도 어차피 기울기는 변하지 않는다거든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한 거냐면 평행 이동을 해서 저 두 직선의 교점이 원점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직선을 y는 mx라고 본 거고 요 직선을 y는 m'x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x좌표 a인 점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여기쯤? x는 a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요 점의 좌표는 누가 된다? a, m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요 점의 좌표는 a, m'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요 삼각형을 보시면 이거 직각삼각형이에요.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거든. 그래서 요 점의 좌표 아까 우리 0,0으로 옮겨 놓은 거니까 세 변의 길이 가지고 피타고라스 쓰자 그런 이야기예요. 해보시면 짧은 변 두 개 요거부터 생각해 보면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제곱하는 거니까 a-0의 제곱 ma-0의 제곱에다가 원래 루트 씌울 거지만 피타 쓸 거면 어차피 다시 제곱할 거니까 내비둘 거고요. 요거랑 다음 요 점이면 a제곱 더하기 m'의 제곱 a제곱 둘이 더한 것은 누구랑 같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한 거와 같다. 근데 얘랑 얘는 x좌표가 둘이 똑같아요. a로. y좌표의 차이만 보면 되죠. ma에서 m'a를 빼서 제곱한 거와 같더라예요. 그죠? 그럼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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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 여기도 완전 제곱이니까 a제곱이 있죠. a제곱 통째로 싹 다 날아가겠죠. 약분해버리면 1 더하기 m제곱 1 더하기 m'의 제곱은 m제곱 마이너스 2m m 프라임 더하기 m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소거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2로 약분까지 됩니다. 그러면 m 프라임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수직인 직선 둘의 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증명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정석책에서 알려주는 방법이 저 방법이니까 여러분도 저걸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석에서는 아예 그냥 x좌표 1을 대입했네요. 근데 꼭 1이 아니라 저렇게 임의의 숫자 a를 대입하셔도 어차피 약분돼서 날아갈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됐고요. 뒤에 그 기본 문제 17-6번에 이거 필기에 별표 친 당사자는 안 왔는데 수업할 때 뭔가 강조를 했나 본데 맞나요? 이거? 응? 뭐라면서?
중요하다고? 왜 중요하다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이 문제에서 어떤 지점이 중요하다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야, 이 문제 중요해. 이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보여주고서 숫자가 좋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어요. 이거 누군데? 김일기? 소리 들어가요. 너 너무 가까워. 그럼 이것도 문제를 보긴 봅시다. 보면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있는데 3,8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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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따오면 되지. 해서 삼각형 넓이를 y는 a가 2등분 한대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빌려옵시다. 저렇게 생긴 그림인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기가 좀 이상한 점인데 이 점을 기준으로 보면 밑에 거 위에 거 넓이를 생각해보면 위에 게 한참 크잖아요. 그죠? 대충 그림을 그려봐도 그러니까 y는 a가 당연히 이 윗부분에 있을 거야 정도는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한다 그랬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게중심 찾는 거랑 똑같아. 중선 찾는 거예요. 네.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는 것 중에 간편한 건 누구냐면 꼭지점을 하나 지나가는 거지. 꼭지점 하나를 지나가면 대변의 중점을 지나가 주기만 하면 알아서 넓이는 2등분 돼요. 넓이를 실제로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건.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세요. 직선이 2등분 해. 라고 말은 했지만 알고 보니 꼭지점을 지났는데 그럼 걔는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건 꼭지점을 지나가는 녀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넓이를 실제로 구하셔야 되는 녀석이에요. 넓이를 실제로 구해서 요 점의 좌표를 찾아내셔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넓이를 구해보면 애초에 커다란 삼각형은 변 하나가 이제 축이랑 평행하기 때문에 얘를 밑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밑변이라고 보면 밑변의 길이는 8이에요. 그럼 높이는 요 길이 되겠죠. 요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근데 요 점 x좌표는 마이너스 2고 요 점 x좌표는 3이니까 높이는 5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애초에 원래 있던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8에 5 이렇게 생겼으니까 20이네요. 그죠? 맞죠? 얘가 큰 삼각형의 넓이고요. 얘가 2등분 한다는 건 위에 부분의 넓이는 10이다. 그 얘기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10인데 그럼 방법은 이런 거지. 얘가 수직인 건 확실하니까 이걸 밑변이라고 보고 이걸 높이라고 보고 곱해서 20이다. 이거 가지고 푸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 점의 좌표는 y좌표가 a니까 3,a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요 변의 길이는 그냥 8-a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다. 그렇죠? 그럼 요 점을 찾으셔야 요 변의 길이가 나오고요. 그래야 이제 높이든 밑변이든 하나가 만들어질 텐데 이 점의 좌표를 실제로 찾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 거야?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그 직선에다가 y좌표가 a 되도록 하는 x좌표를 찾아내시면 되죠. 해설은 그렇게 풀었죠. 네. 근데 이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일부러 여기 점선, 보조선 그렸는데 이 선분 AB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3,8이에요. x좌표 5만큼 늘었고요. y좌표는 10만큼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생긴 선분, 요 선분의 기울기는 2예요. 기울기가 2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거 보면 5 늘었고 10 늘었으니까 기울기 2인데 그럼 이렇게 봐. 이 연두색 삼각형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의 비도 1대 2여야 돼요. 애초에 기울기는 이렇게 그렸잖아요. 요 점에서 저기까지 간다고 보면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역시나 1분의 2여야 된다고. 그래야 기울기가 2가 나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다? 2분의 8-a가 되는 거라고요. 굳이 이 점의 좌표 찾지 않아도 기울기가 2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됐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의 넓이는
내가 원하는 빗금 쳐져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가로 길이가 이거고 세로 길이가 이건데 얘가 10이더라 그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8-a의 제곱이 40이고요. 8-a는 뿔마의 2 루트 10이고요. 그래서 a가 8 마이너스 플러스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생겼는데 a가 8보다 크면 저 위에 있잖아요. 안 되겠죠? 8보다 작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답이 되겠죠. 됐죠? 이거 뭐 막 전개해서 2차 풀어봤자 근해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라서. 저 위에 있으면 저 위에 있으면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쪽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 위에 있는 거. 8에서 2루트 10만큼 내려온 거고 8에서 2루트 10만큼 올라가면 딱 돌려서 합동의 삼각형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둘 중에 그림상으로 보면 8보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빼기의 녀석을 고르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네. 설명하다 저렇게 풀어도 돼요? 뭐 안 될 이유가 있나요? 도형 닮음 이용하는 건데. 밑에 유제도 보시면 그림 약간 돌려놓은 거더라고요. 잠깐만 이거 단원이 몇 단원? 17단원이면 직선이냐? 네. 아, 그럼 직선을 구하라고 하려나? 뭐 스타일상 그냥 문제 떡 주고 서술형을 푸세요 아니고 새끼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단답형 나올 것 같아요. 단답형?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새끼 문제로 뭐 A, B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2점. 뭐 D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1점. 넓이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아니야? 정석대로 풀어야 되나? 나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난 이게 더 좋은데. 이게 더 쉬워요. 그럼요. 그림을 풀 수 있으면 그림으로 푸는 게 좋다니까. 유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림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풀어보자면 (0, 0, 1, 1, 9,1이에요. x축에 y축에 9가 꽤 큰 숫자여가지고 거기까지 못 가니까요. 대충 여기쯤에서 멈출게요. 9,1이에요. 1,1이고요.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도 지금 x축의 수직인 직선 그어서 2등분하래요. 그러면 당연히 요거보다는 오른쪽에 있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x는 a다 이렇게 생겼다고 볼 거라고. 그럼 얘도 꼭지점을 지나가는 거 아니니까 실제 넓이 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밑변의 길이를 8이라고 보면 높이가 1인 거니까 실제 넓이는 4죠. 그럼 이제 요 넓이는 2면 돼요. 가로 길이는 9-a. 세로 길이는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 9분의 1. 0,0에서 9,1이잖아요. 9분의 1이에요. 그럼 얘도 9분의 1이어야죠. 같은 직선이잖아요. 이렇게 그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9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가 얼마냐면 9분의 9-a. 그래서 둘이 곱하면 2분의 1, 9분의 9-a, 9-a가 2더라. 그래서 9-a의 제곱이 4, 9, 36. 9-a가 뿔마 6, a는 3이든가 15든가. 근데 15는 이쪽 편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얘만 답이 되겠네요. 됐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고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도형으로 푸시는 게 좀 간단한 녀석입니다. 됐죠? 또 해야 될 게 있던가요? 생각나는 건 요건데 제가 메모해 놓은 건 중요하다고 한 거 생각나는 건 없는 모양이지? 가연이한테